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된 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감염병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또 어느 시점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네. 메르스 사태,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메르스 사태가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는 것인지요? 우리나라 처음 온 병이라 네.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예. 아니, 전문가는 알기는 알았지만 국민이 이게 너무 깜짝 네. 기습을 당한 거죠. 네. 이게 좀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계속 그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유행이 시작한 이후로 환자들, 제가 원래 의사였으니까 네네. 관심이 있어서 하도 이제 뉴스에서 뭐 몇 번 환자가 몇 번 병원을 갔다가 너무 정신없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네.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게 네. 좀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네, 더 네. 커지고 예, 옆으로 퍼지는데 퍼지면서 또 넓어지고 보시다시피 있고. 1차에는 한 명이었거든요. 네. 한 분이 이제 중동에서 오신 분이고 네. 2차가 이제 병원 하나에서 평택 성모에서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2차. 네네. 아.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이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삼성병원이 중심으로 또 여러 병원이 이 파란색이 이제 3차고 3차네요.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으로 제가 가는 게 4차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한 명 흩어져서 이게 자꾸 이제 이 종이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복잡한데 저는 이게 왜 정말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마음의 공포. 물론 이제 예. 정당한 공포도 있지만 과대한 공포, 그렇다고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살라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9명이 발병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 2명만 가족 내 감염이고 나머지 177명은 전부 병원 또는 환자와 관련된 환자가 접촉된 사람들만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닌다든가 버스를 탄다거나 뭐 어디 해변가에 놀러 간다든가 이런 데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백화점 가셔도 되고 예. 그 환자가 접촉만 없으면 되는데 그것만 주의를 하면은 이렇게 나라 경제가 다 멈출 정도로 그 정도의 공포는 불필요한 공포다. 저는 네.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몇 번 환자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그 관계되신 분들만 알지 일반인은 전혀 모르는데 그 번호가 의미가 있을까 속으로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의원님께서는 그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네, 번호가 있긴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이름을 부를 수도 그러셨군요. 없고 좀 네, 기분 네. 나쁘시겠지만 본인들은 네. 또 의원님께서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활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도 방문하셨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청취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활동하신 동안에 고충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 많이 갔죠. 네. 당에서도 갔고 국회 특위에서도 갔고 보건소 그리고 국립의료원은 이제 중앙 메르스 병원으로 됐고 폐쇄된 병원 메디힐 병원 갔고 네네. 약국도 갔고 또 소방서도 갔고 경찰서도 갔고 네. 한마디로 다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환자분과 가족들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가장 안타까운 게 의료진. 네네. 의료진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네. 생명을 무릅쓰고 간호사, 의사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전부 그 무거운 중장비를 입고 네. 정말 이렇게 더운데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이렇게 고생하시는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환자들, 네. 저 대형 병원 같은 데 하루에 환자가 8,000명, 9,000명, 뭐 1,000명, 2,000명 되는 데도 많지만 네. 그 환자들이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약을 못 하고 있어요. 그 환자들에 대한 처치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메르스 하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뭔지 모르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예전에 참고를 했었던 사스도 사스 하면서도 몰랐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이 사스나 메르스 정도의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근데, 가지 네. 바이러스의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가 의료진이 아는 거나 일반인들도 너무 유식해졌어요. 네. 하루 종일 종편도 보고 뭐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네.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별로 잘 생소한 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저 요약을 해봤거든요. 아, 예. 사람들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옛날 사스 때는 이렇게 퍼지고 난리가 안 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막 김치를 먹었다 이런 네. 이제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이겨냈죠. 막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웬 난리냐. 근데 가장 큰 차이가 그때는 딴 나라에서 먼저 중국, 홍콩 이런 데서 먼저 유행을 했거든요. 네. 우리 굉장히 긴장을 하고 방역도 하고 그 막았죠. 네네. 지금은 완전히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것 무방비 같습니다.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RNA라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거든요. 그 네. 모양은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테니까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잠복기는 또 거의 비슷하고요. 사스는 굉장히 많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1,500명뿐이 안 돼요. 메르스는. 메르스는. 중동에서 많이 있지만 중동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또 유럽으로 갔고 아. 미국으로 갔고 산발적으로도 그러네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개체가 다르거든요. 원래 박쥐에서 생기는 거는 똑같은데 이 사스는 사양 고양이, 네. 이 메르스는 낙타. 네. 그것도 또 등이 하나 있는 네. 하나 있는 낙타, 두 외복 개가 낙타가.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치사율이 이거 이제 10%였거든 사스는. 근데 네. 메르스는 잘 몰라요. 원래 39%, 40%라고 했는데 여기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너무 다릅니다. 네. 지금 한 15%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유행이 다 끝나봐야 정확한 숫자가 그러네요. 나오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15%, 40% 절대로 아니다. 네. 그 얘기고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 원래 앓던 병이 있던 병이나 있던 분들이나 고령에 많이 걸리고 네. 사스는 이제 되게 아무나 다르지 걸렸고요.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르스는 병원이나 환자와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고 길거리에서는 안 걸린다 이거죠. 네. 코로나 사스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됐던 아.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박쥐가 문제네요. 박쥐가 이제 숨어 사니까 걔네 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별로 박쥐한테 직접 물리는 것도 이제 열병이 생기는데 그런 네. 일은 별로 없잖아요. 박쥐는 그렇겠죠. 숨어 사니까. 아. 사양 고양이나 이제 낙타. 근데 사실 이 중동에서 나온 환자들도 낙타 고기를 직접 먹었거나 낙타 우유를 먹었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대요. 아직도 그렇군요. 그 전파 경로가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쉽지가 않아요. 이 근데 바이러스가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낙타에서 나온 바이러스하고 사람에서 나온 바이러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가 원흉이다 하지만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건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초기 대응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확산의 원인 또 대응 과정을 지켜보셨죠. 어떻게 네. 판단하시는지요? 뭐 이제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든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 이랬을 것. 맞아요. 그건 굉장히 쉽죠. 근데 그때 상황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이거를 알았을까? 그거는 또 다른 남한테 이제 문제고. 비난을 하기는 쉽지만 막상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번 아. 경험한 병은 그다음에 안 놓쳐요. 그렇군요. 이제 물론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한 번도 오지도 않은 병인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중동에서 지금 최근에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만. 네. 그러면 중동에서 오는 비행기나 이제 오는 분들한테는 좀 그 신경을 주의를 기울였어야 네. 하는데 그걸 빠져나간 거죠 이분이. 그 바레인만 갔다 왔다고 주장을 한 모양인데 나중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저기 들렀더라고요. 그분은 바레인은 또 그 왜 리스트에 그러셨을까? 없으니까. 저런. 저기 네.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는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빠졌지만 그때 좀 걸러졌으면 네. 그게 조금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갔다가 삼성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진단을 내렸잖아요. 5월 20일에. 네.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있기는 있은 모양인데 굉장히 미진해요. 그때 이분이 어디를 거쳐왔나 해서 거쳐온 병원을 다 뒤져서 그때 막았었으면은 훨씬 적게 이게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삼성에서 막 퍼진 게 알려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을 CCTV를 보고 곤란했거든요. 이분을 네. 격리하자. 근데 거기서 많이 빠진 게 이것도 또 야단을 할래다가도 원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주 가까운 컨택,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이라 그래요. 얼굴을 예. 마주하고 10분 이상 네. 뭐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하나는 2m에서 1시간 이상.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다 틀린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뭐 10m에서 잠깐 있었던 사람도 걸리고 뭐 화장실을 한 사람도 걸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틀린 거예요. 그걸 네. 아무도 몰랐죠. 네. 그래서 좀
참 운도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취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렇게 기습적인 전염병에 공격을 당해서 저희가 어려운데 네. 기존에 있는 법안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한 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간에 정보 공개가 있어야 되겠다. 네. 또 역학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감염 확진 환자, 의심 환자의 그 역학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자. 네네. 또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확보하자. 또 이 심하게 이제 오염됐으면은 그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그런 거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환자들이 약을 못하면 한시적으로 예. 한 번은 약을 탈 수 있게 해주자. 네. 이 약을 끊으면 하루라도 끊으면 생명 위험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병에 따라서는. 네네. 그다음에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을 해주자. 또 이것 때문에 강제 격리될 때 왜 월급이 끊어진다던가 그런 일 때문에 격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유급 휴가 기간에 그 임금을 보장하자. 또 손실 보상, 주로 이제 그런 보상에 된 것 같고, 또 이제 일용직 같은 분은 생계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긴급 생계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포함된 법안을 바로 썼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네. 핵심 내용을 지금 네네, 쭉 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 앞서도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이렇게 기습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네. 빠르게 폭넓게 확산한 것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당국의 의료기관 공개가 늦어진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애초에 의료기관 공개를 왜 안 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앞서고요. 이런 감염병이 그 발생을 했을 때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못했다, 네. 대비를 못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그 병원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응축돼서 수면 밖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이제 외국에서 배우러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 그 내막에 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방문객들,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또 안 오면은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무조건 서운해하죠. 병문안을 가야 된다. 뭐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단체 문병, 또 아이들도 오고, 네. 또 문병이 굉장히 사실 의학적으로는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병원에 규칙이 있는데 잘 안 지키죠. 그것도 네. 막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화내고요. 화내고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병원 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지 하여간 또 병원에 가기 너무 쉬우니까 너무너무 여러 병원을 다녀요. 그거를 병원 쇼핑 또는 이제 닥터 쇼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나 여러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병이 퍼진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1차, 2차, 3차에 대한 게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또 그 간병 문화, 또 간호사가 모자라니까 그것도 이제 의료 수가하고 다 상관이 되는 문제예요. 네.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간호사 많이 안 주니까, 또 간병인을 간병인을 두니까 써야 이게 또 되고. 문제가 되고, 또 병실을 다인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강요를 하는데, 이게 환자들이 1인실, 2인실을 가면 너무나 이제 호주머니에서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다인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필요한 이제 우리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쉽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네. 어떤 정보 정보냐, 공개. 네. 환자에 대한 정보, 의료원 간의 정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떤 정보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절대 공개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또 의료기관만이라도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을 거쳐서 왔는지, 그러네요. 삼성응급실에 언제부터 갔는지 이것만 알면은 되는데, 환자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 치료를 못 받으면 자기 생명 위험이 되니까 그쪽은 또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이게 뜨면은 그런 정보는 이제 의료인 대상, 어떤 거는 일반인 대상, 모든
사람한테 정보 공개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삼성응급실, 네. 삼성병원, 뭐 평택성모병원 이런 병원들의 이름은 처음부터 공개가 됐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갔으면 조금 덜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병실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거기 음악을 트냐고 얘기할 정도로 발음 때문에 음압 네. 병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현황 우리나라의 음압 병실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병실이 그렇게 몇 개 있어야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양압 병실은 잘 알고 있어요. 네. 백혈병이라든가 이제 골수 이식한 사람들을 네. 왜 우주선 같은 그런 방에다 넣잖아요. 예. 옷 다 입고 들어가고. 네. 그거는 오히려 이 균이 못 들어가게 압력을 높이는 압력을 높인 방. 네네. 이건 이제 그건데 이거는 반대예요. 병균이 밖으로 못 나가게. 아까는 밖에 못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 프레셔를 주는 거니까 네. 음압 병실인데 기압을 낮추는 병원마다 몇 개 있기는 있었어요. 네네. 사실 결핵이라든가 너무나 확실한 이제 수두라든가 막 네. 병균이 퍼지는 이런 환자를 넣는 게 있었는데 네.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고 네. 여태까지는 법으로 음압 병실을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게 법이 명확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 전담병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병실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급하게 그 포터블 양수기처럼 그 포터블 기계를 갖다가 압력을 낮추는 그런 기계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몰리니까 그거를 이제 음압병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바른 바깥쪽으로 갈 수 없도록 한 시설인데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드나 보죠. 만드는데. 하는데 꽤 돈이 몇 천만 원인지 뭐 억대인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민간병원에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국가가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자, 또 이제 의료기관이 그 감염병 관리 시설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사실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공공의료 영리병원 안 된다. 이거 영리병원 토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던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병원이 맞고 이제 거점으로 이제 한 군데만 아니죠. 서너 군데에 정말 급성 전염병이 돌 때 그 병원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환자가 여러 병원에 흩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여러 개의 병원은 아니라 몇 군데 집중을 해서 거기 다른 환자 받지 말고 네. 이 음압 시설을 많이 해놓고 그런데 모아서 해야지 그 전문성도 있고요. 이번 개정안에 그럼 그렇게 지정된 병원들을 위한 어떤 손실 보전 차원의 내용도 그거 있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음압 병실을 병원에 새로 질 때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들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 메르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개정안의 처리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메르스 종식 문제와 함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입법 계획보다 지금 네. 이제 이런 유행이 됐을 때 네. 우리나라 CDC 뭐 했냐, 질병관리본부 지금 굉장히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너무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게 열악하니까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네. 미국에는 이제 NIH라고 국립보건원하고 CDC가 질병관리본부인데 우리나라가 질본이라 그러는 거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그 위에 밑에 국립보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NIH하고 CDC가 합해진 거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도시도 달라요. 이거는 아틀란타에 있고 이거는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데 보니까 딱 100배예요. 예산도 100배, 예산이. 사람도 100배. 아우 대단하네요. 인구가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5배거든요. 네. 100배예요. 노벨상 수상자 130명 나왔고 이거 NIH에서 세상에. 여기서 그렇군요. 예. 이 이제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여기 가서 거의 일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런데 이 사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했어야 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야단만 치고 있는데 네. 들여다 보니까
제대로 뒷받침은 안 됐었군요. 네, 이거 굉장히 그 리서치 R&D도 해야 되고 네. 네, 많이 커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짤막하게 관심을 두고 계신 현안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지하에 싱크홀 법안이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싱크홀이 이제 막 생겨서 사람도 빠지고 차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에 이제 요지를 보면은 그 지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땅 밑에 있는 지도를 그리자. 지도를 그려서 정확히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거기 관리를 하고 네. 그 관리 대상은 어떤 거지, 이제 영양 평가는 어떤 거지,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D 통합 지도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네. 언제 어디서 무슨 그렇죠. 일을 할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신문에 나고 그러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요즘 수고가 특별히 더 많으신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